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끝내주는 남자의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입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증시는 연말장이 활활 타오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뜨뜻미지근한 연말 랠리와 그리고 낮은 내년도 기대에 의해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조용한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시장이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큰 기대를 갖고서 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무관심을 잘 이용한다라면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2015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용한 이러한 무관심한 장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남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거래 대금이 3조 원 안팎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한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24일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26일까지도 또 증시가 문을 닫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월가도 상당히 좀 한산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 이런 무관심과 한산한 흐름이 오히려 또 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내주는 전략 시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금요일을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조용히 잘 보냈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이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 이모부가 24일 날 종무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4일부터 연말까지 정말 잘 보시네요. 네, 계속 쉬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미국 월가에도 이런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산업계들이 좀 쉬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증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산업계가 쉬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펀드 매저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또한 이제 어떤 중요한 변수나 이슈가 발생을 해도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뭐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3억 주 내외의 움직임이면 사실 뭐 거래량 자체는 거의 뭐 바닥 수준이었다라고 판단해도 될 만큼 뭐 완연한 연말장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제가 뭐 오히려 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냥 좀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장이 오게 되면은 2015년도에는 뭐 굉장히 좀 뭔가 큰 기대가 새로운 해에는 좀 큰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뭐 기대를 아예 할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시장에 무관심하게 지금은 그냥 좀 플랫하게 지나가는 게 오히려 이제 다음 주 내지는 이제 2015년도 초반에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올해 지금 연말장 분위기는 최근에 수년 동안 나왔던 장세하고 좀 유사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연말하고 이제 지난해 이제 최근 2년간 동안인데 사실 연말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한 시점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종무식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일까지지만 30일까지 본다라면은 저희 뭐 시장에 어떤 뭐 변수도 없었고 움직임도 거의 이제 플랫했다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많이 빠졌죠. 1월 개장하면서 한 이틀간 거의 5% 가까이 급락했으니까 급락 이후에 한 뭐 2월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최근에 증시가 이제 연초에 급락세를 보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뭐 다분히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네. 배당락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배당락 쇼크로 인해서 시초가는 좀 떨어져서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받고 가겠다 이런 심리가 좀 다분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이번 주에 좀 뭐랄까 지난주 이제 이번 주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 그래도 일부 좀 매수를 반전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샀고 국내 기관도 오늘 뭐 거의 3천억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제 그 제일모직 상장 때까지 사실 12월 들어서 외국인들 일방적인 매도를 보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뭐 FOMC 이후에 일부 좀 매수를 반전했다. 사실 좋은 시그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들였고 뭐 현선물 모두 매수했으니까.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배당을 앞둔 시점에서의 일시적인 전환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매수해 줄 것이냐는 저는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번 주 한 2, 3일 정도 외국인들이 샀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배당 수요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이전에는 왜 팔았어?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배당을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샀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 시각이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국내 기관도 사실상 뭐 연기금이나 투심을 많이 사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내지는 뭐 어떤 배당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을 사들인 부분이라면은 오히려 연초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석적인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고배당 발표한 이후에. 예년에는 없던 효과입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지수를 이끌었던 부분은 거의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도 한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 주가는 뭐 보합이면 사실 나머지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그런 배당락 효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오히려 지수에 대한 부분은 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새해 초반에 좀 챙겨볼 만한 변수, 뭐 연말 연초에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그리스 얘기하는 사람도 또 나오고 하던데요, 다시. 예. 뭐 일단 뭐 잘 알려졌다시피 연초 1월 달에 그 ECB에서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뭐 위험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움직였던 뭐 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시가 국제 좀 안정이 되어 있고 뭐 그밖에 이제 나오고 있는 뭐 FOMC 관련된 내용도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사라진 상황이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변수라고 하는 부분은 뭐 가능성은 다분히 있지만 사실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시기에 뭔가 발발할 거라고 예측한 건 좀 뭔가 뭐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CES 2015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뭐 IoT가 지금 뭐 오늘도 시장에서 아주 난리였었는데 네. 좀 계속 될까요? 1월 초순까지? 항상 1월 달에 그 CS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CS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글쎄요, 제가 신제품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보질 못해서 뭔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차기작이 언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르면. 뭐 그렇다라면은 라스베가스에서. 뭐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이제 관련된 종목군의 움직임은 최근에도 이제 IT 부품사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아마도 그러한 기대감으로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저는 이 중국 국적 관련주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제 좀 랠리를 재개하나 싶었는데 또 장 후반에 가니까 또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약간 좀 악동 같은 종목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제가 장중에 한 12% 정도 오르는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거의 네.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네, 대단하죠.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증권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중국 원양자원 관련해서 지난주하고 이제 한참 꼭지를 찍었을 때 13,000원대 이제 얘기가 이제 하한가를 이틀째 맞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후 2시에 우리 모두 모여서 하한가 풉시다. 그러니까 하한가 풀자고요? 네, 대거 매수합시다. 아마 이제 이런 개인들의 어떤 게시판의 의견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점에 물린 분이겠죠. 아니면은 뭐 그전에 사뒀다가 오르지 않았던 부분인가. 주가가 사실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FTA도 체결하고 뭐 중국이 경기 부양도 했고 중국 원양자원은 또 대주주가 지분도 확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의도에서 주총을 했대요. 추가로 뭐 200억대 유증하시기로 했다고. 더 하겠다고. 뭐 어쨌든 그런 뭐 좋은 변수가 있었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뭐 공매도 세력에 뭐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 사이에 많이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폭등까지는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장기간 또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뭐 소위 얘기하는 작전 세력의 개입이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좀 매기가 집중화되든지 간에 주가가 이제 한 차례 크게 올랐으면 반드시 내려오기 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장중 상승은 지난주에만 거의 한 40%가 넘게 빠졌거든요, 이 종목이. 뭐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시기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니까 또 이런 거 갖다 대면은 또, 야, 이제 결과론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해당 기업이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91%가 감소를 했어요. 지금, 예, 단기 순손실이 3분기까지만 해도 500억대가 넘어갑니다. 오히려 지금 유상증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돈이 없더라고요. 예, 회사가 돈이 아까 거의 보니까요.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가는 상승하기 시발점이었던 뭐 1,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져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소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얘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45% 내린 다음에 오늘 뭐 장중 상한가 금방 나왔으면은 만약에 오늘 상한가 치고 뭐 내주 초반까지 한 번 더 상한가 하거나 급등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설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장중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그 설거지에 거의 발을 담궜다가 정말 하수구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시총을 보니까 이 회사가 그래도 아직도 한 5천억 대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 많죠. 이제 대주주 지분 뺀다고 해도 거의 다 개인 돈이잖아요. 네. 한 4, 5천억이 다 이제 여기 잠겨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국 원양장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오늘 보세요? 같은 장중 반등 나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예.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뭐 완이라든지 또 보면 차이나하우라는 또 6% 네네네. 올랐어요. 일부 종목이 또 플러스 난 종목도 있고 그쪽은 좀 더 다르게 접근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주도했던 쪽이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이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중국 국적에 상장돼 있는 기업군들 중에서 이번 뭐 FTA 체결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뭔가 그 이득을 볼 만한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뭐 후광통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것과 연관져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국적주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의 내용 자체가 깨끗하지 않고 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라면은 사실상 지금의 어떤 반전을 통해서 2차 중국 관련주의 랠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통해서 비중을 확실하게 축소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중국 국적주 말고 오히려 이제 뭐 유안타가 그쪽에 애널리스트가 많다더라고요. 중국 현지 네. 사람으로 해서 그쪽 분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고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국 관련 ETF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뭐 그렇게 보는 게 분석이 맞을 것 애매한 같고. 쪽보다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후광통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근데 그 외국인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큰 기업들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사실 그런 기업이라면은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도 안 되고 좀 개인이 혼자 연구해서 조사 분석해서 투자하기는 힘들 종목군들은 좀 투자를 자제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IPO 관련해서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내년 네, 1월에 네.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회사 측에서 또 밝혔대요. 한 얘기래요, 그것도. 네, 그 얘기고 여기 인터뷰 내용에 네. 보니까 이 중국 원양자원 한국사무소 소장님 인터뷰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분 스튜디오 모셔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개인들이 많이 하고 네. 계시니까 실제로 그거는 한번 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락이 이제 월요일 날 나오잖아요. 저도 잠깐 지금 차트를 봤더니 그러니까 작년 말도 그래서 재작년도 그래서 크게 뭐 락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초가는 일단 아침에 떤 낮게 나오면 다 사서 들어가서 말아 올려서 그런 건지 크게 밀리지 않았고 장중에 좀 일부 좀 등락이 있었다가 바로 회복하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초에 또 막 그 밀려나는 그런 흐름도 나오더라고요. 그 배당락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 1% 정도 배당락 예상하고 있잖아요. 뭐 지수상으로는 어차피 당연히 빠져서 출발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고배당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은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에서 배당 받아야지 하고 주식을 사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월, 11월 달 전부터 이제 슬슬 배당 수요가 점증할 시기이고 주가도 이제 오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뭐 배당 투자를 한번 하겠다. 아니면은 배당을 노려서
어떤 뭐 주가 차익을 거둬야겠다라는 전략은 맞는 것 같은데 오늘에서 와가지고 배당을 받아야지 하고 주식을 사게 되면 오히려 고배당 관련주는 그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아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 6개월짜리 중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전력, 예, SK텔레콤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잠깐 빠졌다가 이제 워낙에 작년에 좋은 일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통신주라든가 아니면 뭐 KTNG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배당 관련 종목군들은 배당락 이후에 상당히 며칠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사신 분들은 좀 물론 뭐 주가 하락에 비해서 배당이 높다면야 뭐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예. 한 2, 3% 먹으려다가 오히려 이제 낙 이후에 그렇죠. 연초까지 그러니까 예를 하락하면서 들어서 한 그런 10% 거예요. 빠지면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시던 분이 오늘 이제 배당 받아야지 하고 주식을 샀다가 이제 그건 아니라는 예, 거죠. 내주 초반에 뭐 주가가 한 이틀간 한 5%, 7% 빠져버리면 단기 투자도 실패하고 배당은 조금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10월 달쯤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으로 치면 한 20만 원 초반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사고 네. 있던 분들은 배당도 받고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배당을 포기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뭐 오히려 오늘자리에서 좀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고배당 관련 종목군들은 만약에 그냥 현차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추이 보시고 다시 더 싼 가격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좀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얘기해 주신 배당락 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고는 뭐 좀 더 체크해 볼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 이후에 이제 29일, 30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2014년 거래일이요. 또 마무리 전략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 내내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매가리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내주 초반에 물론 한 1% 정도의 배당락 하락 출발이라서 뭐 거기서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봐도 이번 주에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배당 수요가 점증하면서 주가가 일부 회복세를 보인 구간인데 현 구간대를 뛰어넘으려면 뭔가 좀 강력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에 봉착해 있는 그런 국면이고 수급도 만약에 지금의 어떤 수요가 배당 때문에만 들어온 거라면은 다음 주나 연초에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 어떻게 보면 좀 배당락 이후에 얕은 주가 조정을 좀 예상하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좀 이벤트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은 29일에 많은 분들이 좀 지난 이번 바로 전거래일이죠. 24일 날 영향을 미쳤던 이 국회와 관련해서 법안이 어느 정도 좀 통과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시간으로 29일 그리스에서 또 3차 투표도 진행이 되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증시에. 뭐 일단 뭐 국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워낙에 그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부동산 3법 말고도 뭐 통과가 기대된다거나 아니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좀 눈여겨보시는 포인트 있으세요? 글쎄요, 다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제 부동산 3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원활하게 의견이 조율됐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그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그 이례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터졌을 때 증시가 더 많은 영향을 받지 뭐 거의 한 주 전부터도 나와 있는 그런 뉴스라면은 뭐 결과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영향력은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승부수는 좀 어디다 띄워보실래요? 조금 더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12월 달에 제가 계속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그 원유 관련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유가 자체가 떨어져도 사실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가 하락의 초입 국면 내지는 유가 하락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과도기 국면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증시에는 반영이 될 여지가 크다. 즉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라든가 소비를 조금 더 정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다라면은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움직였던 음식료 관련주도 그렇고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꾸준하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는 제가 이제 같은 질문들을 네. 계속 출연자분들한테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이 일단 4분기는 안 좋을 것으로 다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안 줄까요? 연간 전망이 내년에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4분기 실적은 그냥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유가의 일간단위 어떤 등락에 있어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한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날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전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크게 고초를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정유도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실적 전망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하락 자체가 뭐 추세를 더 악화시키거나 더욱더 주가를 이제 하락으로 이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 변수보다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신용등급 관련된 부분이 좀 저도 이제 나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외 정유사들 신용등급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국내 정유사도 이제 국내 신평사들의 평가로 인해서는 조금 이제 떨어지게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한 부분에 영향력이 있다라면은 뭐 추세를 아주 상승으로 강화시키기보단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승부수 필수 소비재 원자재 쪽에서 띄워주셨는데요.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9일) 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서는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될지 정부 정책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총 5종목이 신규 상장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3종목은 스펙이고요. 2종목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국일신동 비철금속 제조업체입니다. 공모가 1,700원이고요. 영백CM 휴대폰 진동모터 제조업체입니다. 공모가 5,500원입니다. 이 밖에 스펙 3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 드림 스펙 2호, KB 스펙 6호, NH 스펙 2호도 상장합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NK, 아티스, JW 중외제약, 엘컴텍, M게임, 페이퍼코리아, 삼성제약이 신주 인수권 행사합니다. 코스오는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근화제약과 한라홀딩스는 유상 등자 물량을, 빗셈전자는 무상 등자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주주총회를 여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전기술과 콤텍시스템, 휴닉스홀딩스 등 총 10개 업체가 주주총회를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를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정말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시금 53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할 날도 단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월 돼서 정리를 하려면은 너무나도 힘들죠. 미리미리 서둘러서 다음 주 남은 이 거래일은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가 뭐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당락 이제 나올 텐데요. 배당락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